자, MLCL 프로그램 담당자가 듣는 이제 교육이죠. 네. 일단은 그 점퍼부터 잠깐 지켜볼게요. 이 정상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회계에 관련해서 잘 모르면 어떤 프로그래머든 그 굉장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, 그 서비스 운영 담당자죠. 회계 담당자가 그 MSL 담당자랑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뭘 물어보라고 그랬죠? 뭐 했냐, 어떻게 했냐, 네. 그렇죠. 어떤 행위를 했느냐, 네?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. 어떻게 했느냐,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에서 어떻게 했느냐, 네. 왜 했느냐, 이 세 가지를 좀 물어봐야 되는 게, 여기서 지금 현재 현상은 이 고객이 2개월마다 후불로 납부하는 사람이에요. 후불로 납부하는 사람인데, 이 고객이 올해는 후불이 없는데 이 고객이 자기가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지. 자꾸 왜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 요금 미납 내역이 뜨느냐, 기분 나쁘다, 그죠? 그런 얘기. 우리 정책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는 한 번도 미납된 적 없고 주 사람은 자기는 내고 있다. 응? 니네 마음대로 계속 바꾸면 어떡하냐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고객도 우리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2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, 그래서 지금 MSL 서비스 운영 담당자가 그 전에 어떻게 처리했냐면, 여기 잡힌 미수를 갖다가 잡손실 처리를 했어요. 잡손실 처리를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입금 처리된 거랑 똑같은 현상이잖아요. 미납 요금이 없으니까 관리자 페이지 안 뜨는 거죠. 그 다음에 다시 잡손실을 삭제를 했어요. 이렇게 요금 납부한다고 했을 때, 그 자기가 메모를 했다가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. 깜빡 잊어먹고 돈 안 내버리는 거죠, 이 사람이. 서비스 운영 담당자만 믿을 수밖에 없는,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딜리트를 했더니 딜리트 했대요. 다음 페이지에 미수가 2개가 더 발생된 거예요. 이렇게 12월하고 1월하고 네? 2개의 미수가 발생됐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미수를 이제 또 연락이 또 온 거예요. 왜 또 안 내면 또 관리자 페이지 미납요금 또 뜨냐?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삭제를 했더니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. 그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해야 되는데,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 딜리트에서 딜리트 페일이 뭐가 문제냐를 파악하는 건 당연하지만, 이게 세일 어레이가 아까 없어갖고 에러 났었죠. 근데 거기보다도 그 전에 무엇을 했느냐, 지금 하는 게 안 되는 것도 중요한데, 그럼 그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했더니 잡손실을 한 거래요. 아까만 다 설명한 것처럼. 여기서 딜리트를 딜리트를 누른 거예요. 영원으로 바꾼 거예요. 근데 여기 금액은 안 바뀌면서 지금 저게 증거거든요. 네. 영어로 바꾼 거예요. 그래서 영어로 바꿔버린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재 해결 방법은 여기 딜리트 할 때 세일 어레이가 저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로지가 아마 구현돼 있을 거예요. 뭐 잡손실을 인서트하고 기존 잡손실을 영어로 바꾸면서 인서트 돼 있을 거예요. 잡손실 마이너스 22,000원 저장될 거라고 생각 기억이 나요. 이쪽 로직을 봐야 세일 어레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거고, 여기 그 로직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알아야 다음 단계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. 네. 결론은 한 단계 그 전 행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, 소환권, 전에 얘기한 대로 소환권 그냥 뭐 얘기해주고 간다고 설명해주고 간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본인이 이해하는 정도로 물어보고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. 전에 접수한 사람한테.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. 네. MSL 담당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쪽이에요.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아마 세일 어레이 저장되는 로직 보고 처리하고, 여기 딜리트 로직도 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면, 아,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됐구나. 이렇게 보면 로직이 들어가 있으니까 회계적으로.
그럼 이거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원초적인 문제 우리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. 뭐냐? 그 두 달에 한 번씩 바뀌었다는 고객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. 그죠?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. 사실 그 원초적인 방법이 바로 여기 있어요. 여기 선납 고객. 선납 고객의 여기 요직이 요금이 선납처리 돼 있는 만료일자가 며칠자인 자기보다 큰 거. 예? 아마 그걸로 아마 커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 사람들이 검증이 되는데 이 고객이 신청할 때 나는 선납을 할 거다, 후납을 할 거다. 아니면 매월 저장할 거다. 그럼 요금에 대한 정책을 여기다 입력하는 항목을 만들어주고, 그죠?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 그 공사료 페이지, 저희 미납요금 안내 페이지 뜨는 로직 있죠? 네, 그쪽 로직에서 그게 이제 FTP 접속하면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저 왼쪽 버튼 누르시면. 이거? 네. 시스템이 히스토리 보잖아. 여기 보면 MLA 파일이라고 여기 있잖아요. 네. MLA 파일. 그래서 여기 ML 포인트인가? 여기는 이제 포인트 관련돼서 지금 그 노직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. 여기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공사 페이지 언제 뜨느냐를 책정하는 노직이 들어가 있는데 그 노직에서 선납 요금이 후납이냐 월 다달이 납부한 사람이냐 설정해가지고 그 에러가 메시지가 뜨게끔 추정해주면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근데 그거를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를 그냥 본인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얘기해봐야겠죠. 네. 저에게 의견 교육을 물어봐서 처리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네. 그래서 궁금한 거. 결론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ML 포인트 밑에 그 로그인 저쪽 연결되어 있는 어디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뭐 기록까지 다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좀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드리는 거죠. 인지하게끔. 그냥 뭐 폴더만 해서 보고 있다고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건건이 발생될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웬만한 거 다 노직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. 됐죠? 네. 자,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파일 입력을 했는데 갖고 가격을 파일 입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에러가 떴던 거죠. 네. 이게 아니 그게 그게 에러가 떴어요. 그래서 그래서 공파일 우리가 그 공파일도 열어봤고 안에 로직 처리하는 파일도 열어봤고 다 열어봤죠. 열어봐서 뭘 봤냐면 여기가 안시냐 유테프 8이냐 왜냐면 한글 깨져 나왔잖아요 아까. 네. 그래서 안시냐 유테프 8이냐를 요거를 보고 이걸 확인을 했고 여기 PC도 뭐 관계 있느냐 없느냐를 하기 위해서 아, 모바일이죠. 이 파일 형식도 유니트로 다 바꿔봤어요. 파일 형식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해보니까. 별로 유테프 파일이 안시냐인데 우리 지금 프로그램을 다 안시로 되어 있는데 네. 유테프 파일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게 유테프 파일로 되어 있었죠 아까 XML 파스 이거를 이거 안시를 다 바꿔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깨지더라 이거죠. 네. 그래서 보니까 이게 공파일에서부터 그 처리하는 프로세스, 인클루드 파일, 라이브러리 이게 다 같이 맞아야 그 인식이 돼. 이제 한글로 안시로 인식이 되는데 한 개라도 뭐 유테프 파일이 있으면 그쪽 처리 로직은 유테프 파일 로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.
그래서 한글이 깨져서 인지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다 확인해 봤더니 결론은 XML 파일이 UTF-8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. 그래서 엑셀 파일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서비스 운영 담당자가 만드는 건데 서비스 운영 담당자의 엑셀이 UTF-8로 막 기본 설정돼 있어요.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물론 그걸 이제 한글로 바꿔서 출력하세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불편하겠죠. 기본형으로 됐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일단 이걸 찍어봤어요. 이렇게 이렇게 깨져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원래 요거였죠. 위에 거 MD 언더바 디텍트 엔코딩 요 함수가 PHP 4.0.2 이상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찾아봤죠. 이거는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게 이렇게 또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. 21 여기 43라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회를 했죠. 조회를 했더니 4.0.6에서 처리가 된대요. 근데 에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인터넷 찾아서 PHP 스토리까지 들어왔는데 확인해봤더니 뭐 서버에 모듈을 뭐 설치를 하래요. 그럼 서버 관리자한테 이 모듈을 설치해주세요. PHP 언더바 MB 스트링 모듈을 설치해주세요.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 PHP 펑션 여기를 조회해보면 쭉 내려보면 그 모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펑션 이런 것들 참고 파일도 다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다른 로직도 여기 있고 여러 가지 로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로직을 MBTJ 엔코딩이라는 펑션 이게 이제 그 모듈 자체예요.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이 위에다 복사해 붙여놨고 그죠? 그러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서버상에다가 요청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. 아시겠죠? 서버 모듈 설치가 요 소스를 PHP 자동 인식되게끔 로딩 될 때 자동 인식되게끔 설치하는 거거든요. 이거 PHP 데컴파일 해서 좀 번거로우니까 요 펑션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되겠죠? 갖다가 아이콘 부위가 들어가서 조금 로직이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이런 의미로 여기서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. 되는지 안 되는지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소 처리를 했고 어차피 이게 지금 여기 모듈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뒤 인자까지 바뀌었어요. 그런 인자까지 찾아봤더니 스트링이고 EH이고 RST라고 해서 그죠? 여기 RST가 넣으면 이렇게 브랭크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리소스 값을 받게끔 그래서 유닛 값이 뭔가를 이렇게 쭉 돌려보면서 하는 거예요. 얘가. 그래서 저 로직을 해서 이거를 갖다 밑에 걸로 바꿔서 XM에 이렇게 뽑아봤더니 한글이 안 깨지면 나오더라고요. 프린트 안 했을 때 오브젝트 변경했을 때 그랬더니 한 개는 안 깨지고 잘 나왔어요. 그러면 잘 나왔죠. 약간 깨져 나왔었는데 막 별파무시 나오고 그래서 잘 된다. 이것만 지워서 실제로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 좀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모듈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로직에서 이 로직을 추가했죠. if EH가 UTF-8이면 아이콘 UTF-8에 EH를 바꿔라. 이걸 추가한 거죠.
그 UTF 8로에도 아량으로 해도 되게끔 요 이품을 넣은 거예요. UTF 8로 올라오면 UGK로 바꾸라는 거예요. 한글이 안 깨지니까 얘 지금 엑셀을 파싱이 잘 되는 거죠. 네. 이렇게 되게끔 로직을 이만큼 추가했어요.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모듈이 있을 때 이렇게 찾아서 넣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. 결론은 맨 첫 번째 다시 펴가지고 읽어보면 첫 번째는 여기네요. 분석 포맷에 따라서 인식이 안 되는 깨져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. 다 맞춰줘야 된다. 그래서 마지막 올리는 파일까지 알려주시고 이거죠. 요게 UTF 8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안식을 바꿔 했더니 잘 됐었고, 그죠? UTF 8로 해도 되게끔 우리가 좀 바꾼 거죠. 보시고 사고 나서 이렇게. 이 사고 나서 내려와서 프린트 있거든요. 그래서 아래로 다 똑같이 이거 지우면 하시면 돼요. 잘 구성이 될 겁니다. 그거 블로그 그거 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XML 다룰 일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서로 문서가 호환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서 포맷들이 다 변경할 수가 있어요. 가이성부에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딱 나라 다 점검해서 근데 일단 홈페이지 어떻게 해야 되죠? 질문 있으시면 프린터 보고 그러면 XML, UTF-8 문서 포맷에 관련된 이 동영상 제목은 문서 포맷에 관련된 그 그거 같은 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? 엔코딩 거기는 따로 이렇게 디자인 따로 있어서 문제 해결 하시죠. 이런 거 하고 컴퓨터 생긴